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 김익형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 첨단 군사과학기술연구소 소장도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4년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에서 34년간 지휘관 및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업무를 하고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또 국비유학으로 미국하고 영국에서 산업공학 경영과학으로 석박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34년간 이제 국방 쪽에서 국방 경영 정책 분석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또 이 학문적 영역하고도 연결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 지금 2년 전에 제가 군에서 이제 복무 후 예편을 하면서 바깥에 대학으로 또 이렇게 같이 근무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강원대학교에서 지금 K방산이라는 큰 흐름에 우리 강원 지역도 같이 동참해 갈 수 있는 여러 인재를 양성한다든지 그리고 국방 R&D 분야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한다든지 하는 분야로 하는 그런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의 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표방되어져 온 강원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큰 하나의 우리 강원도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그러한 큰 흐름에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와 우리 강원대학교가 같이 해서 움직이는 이 부분에 또 나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주재하고 계시다시피 지난 한 30년간의 전 세계적인 큰 흐름인 어떻게 보면 합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2대 양강의 주도권 싸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전쟁들로 대변되어지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갈등의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전 세계가 지금 이런 갈등의 시대로 들어갈 때 이 안보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70년간 이 대한민국이 분단된 상황에서 가지고 있던 나름의 우리들한테서의 핸디캡적인 요소였던 거, 일명 코리안 리스크라고 얘기하던 부분이 이 갈등의 시대, 정과 반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게 우리들한테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70년간 자주국방을 표방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왔던 이 대한민국의 이 방위산업의 하나의 역량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제한된 울타리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하나의 자산으로 요즘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백본이 되는 과학기술이라는 게 IT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강원대학교에서는 지난 한 2년여의 작업을 통해서 전국 대학 중에 특히 거점국립대에 처음으로 이공계 분야의 ICT를 기반으로 해서 국방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내는 그런 학과를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2년여에 걸친 준비 작업을 통해서 작년도 23년도 1학기에 IT 대학 안에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라는 학과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가 개설이 되면서 작년에 1학년 21명이 들어왔고 올해 또 1학년 21명에서 현재까지 이제 2개 학년이 있는데, 이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에서는 주된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있어서 IT 전공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졸업할 때가 되면 전체 130학점 중에 80학점 이상이 IT 관련된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졸업할 때 전문 지식은 IT 전문 지식이고, 그러면서도 나가서 진출하는 방향이 군이거나 안 그러면 방위산업체거나 또는 석박사의 상급 학위를 공부해서 국방 R&D 쪽에 관련된 그런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하나의 진출 경로로 보고 4년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그러한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K방산의 같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국방산업, 즉 방위산업의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할 군이거나
방산업체거나 안 그러면 연구소거나 이런 쪽에 전담할 그러한 인원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학과가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IT 과목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나중에 일반 IT 다른 전공하고의 차이점은 국방 분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군이건 연구소건 또는 산업계건 방산업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재학 간의 뭐 ROTC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병역의 의무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또 ROTC 프로그램을 거쳐서 장교로 짧더라도 하고 나와서 그거를 통해서 방위산업체에 들어가서 거기에 결국은 본인이 그 근무했던 그 군에 사용되어질 무기 체계를 생산해내는 그런 쪽에서 역할을 할 때 나름의 차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 상급학위를 공부해서 국방 관련한 R&D 연구기관들 예를 들면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국방기술품질원이라든지 신속획득기술원이라든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실제 워파이터들이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를 연구 개발할 때도 본인들이 이전에 근무했던 그런 쪽에서 이미 나름의 익숙한 그러한 영역을 개발하는 그러한 쪽에 또 차별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ROTC 프로그램 및 그다음에 장교 생활을 또 나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1, 2학년 학생들 중에 거의 뭐 8, 90%가 실제 그 과정을 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가 이제 소속된 그 단과대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IT 대학입니다. 강원대학교가 전국에 있는 10개의 거점 국립대 중에 하나이고 강원 지역의 대표 국립대학이고 그중에 IT 대학이 또 우리가 요즘 시대적인 큰 트렌드에 물론 다른 단과대학도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만 또 거기에 부합되는 역할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가 IT 대학 안에 있으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AI 융합과라든지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자공학 그다음에 전기전자공학 이런 학과들과 같이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이전에도 드렸지만 이 ICT 기반의 국방 전문 인력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가장 백본이 되는 지식은 IT 기술입니다. 그러나 IT라는 영역도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것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요즘 대단히 인기 있는 AI 빅데이터 분야도 있고 또 그다음에 보면 요즘 정보보호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있는 이러한 그 전문 분야들을 가르치는 인적 역량은 IT 대학 안에 그 부분에 전문가급 교수님들이 다양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또 받고 저희 학과에서도 또 그런 교수님들이 계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공이 산업공학 전공이고 군에서도 이전에 했던 그 정책 의사 결정을 가지고 계량적으로 하는 엄밀하게 보면 뭐 수학 기반의 경영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통계 기반의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저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는 거기에 우리 IT의 기본이 되는 거기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수학이라든지 이산 수학이라든지 그리고 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산 정책 그리고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진출하는 분야가 국방과 관련된 분야의 군, 산, 연 이런 분야로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 내 방향성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떻게 보면 멘토링의 업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지금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수학 기반의 여러 가지 IT 관련한 과목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군 관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국방 정책이나 또는 안보 관련한 과목들이 또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1학년 때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우리 학생들을 옆에서 가까이서 어떻게 보면 지도해주고 어떻게 보면 또 뭐 군대적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훈육을 한다 그럴까요? 뭐 그런 식의 밀착해서 코칭해주고 멘토링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옆에서 가이딩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도 또 일반 과목 못지않게 중요하게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밀리터리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거는 뭐 저희 강원대학에서 만든 학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군사학과가 있죠. 근데 군사학과는 주로 전략이나 전술을 얘기하고 실제 우리 다른 대학에도 그런 학과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밀리터리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국방을 바라보는데 이거를 문과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국방을 바라보는데 그거를 이과적 관점에서 즉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로 그러면은 대변될 키워드가 뭘까?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 뭐 로봇도 있고 IT 빅데이터도 있고 그러나 가장 크게 접안이 되는 것은 IT 기술입니다. 지금 IT 기술은 어느 특정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과학기술 분야에 다 백본으로 들어가는 게 IT 기술이죠. 그래서 이 IT 기술이라는 이 대단히 4차 산업혁명적인 이 기술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끄집으면 디지털인 겁니다. 디지털이고 이 디지털을 가지고 국방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밀리터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국방과학, 군사 과학기술 기반으로 국방을 바라보는 즉 뭐냐 군사과학기술 관점에서의 어떻게 보면 개념이 될 것이고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해내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IT 대학 안에 있는 것이고 가르치는 과목도 여러 가지 IT라는 것이 다 무슨 코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인원들 중에는 이걸 백본으로 해서 다음에 어디 기계공학이나 메카트로닉스로 가서 IT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지식을 거기에서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구는 또 항공 우주공학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비행기나 헬리콥터나 이런 대단히 어떻게 보면 기체역학적인 그러한 또 플랫폼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 디지털 밀리터리라는 이 분야는 어느 한 특정의 어느 학문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나중에 IT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 그 이 기술들을 접목시킬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 국군이 편성이, 국군이 창설이 되고 그리고 이제 6.25를 또 저희가 겪었고 그러면서 이제 6.25가 53년도에 종전이 되고 70여 년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남북 분단의 시가 종전이 아니고 휴전의 기간이었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초창기에는 다 이게 미군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거나 또는 6.25 기간에 미군들이 공여해 준 그런 무기 체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제 국방으로 운영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월남전에 가서도 우리 육군과 해병대 인력들이 전투원들이 가서 참전을 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또 미군들 신식 무기 체계를 또 갖고 들어오기도 하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자주 국방을 또 표방하게 되었고 왜 그러냐면 이 무기라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이게 각 나라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그걸 수혈받는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정치적 판도에 의해서 우리한테 정말 필요로 한 무기 체계가 못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자주국방이라는 큰 나름의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군이 그 부분을 또 준비해 가지고 왔죠. 그래서 지금은 보면 뭐 일부 아주 그 제한된 또 나름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략 물자들은 외부로부터 우리가 뭐 수입을 해오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무기 체계는 다 이게 우리나라 군에서 방산 쪽에서 라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물론 각각의 라인에 뭐 어떤 거는 뭐 100% 국산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거는 그 개중에 일부는 또 외부로부터 또 수입해 와서 들어가서 또 나름 이제 그 우리 자체적 생산 라인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합의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의 것들을 줄였다든지 이런 등등이 되는. 그래서 독일이나 미국의 아주 유명하다는 메이저급 방산 회사도 주문을 다른 외국으로부터 받으면 실제 납품되는 거는 뭐 7년에서 10년 이상 걸리게 되는 그런 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전 후방에 육해 공군의 이 전투 부대들을 위해서 나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무기 체계들이 라인에서 생산이 되고 그것이 전방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거 그리고 또 이것이
기존에 있던 무기 체계를 대체하려고 들어가는데 그걸 조금 순기를 조금 뒤로 좀 미루더라도 일부를 외부로 또 우리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뭐 수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더라도 큰 틀에서는 국가 방위라는 큰 틀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기네들 니즈가 딱 생겼을 때 그거를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퀄리티가 보장되면서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제공되어질 수 있는 어떻게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됐던 거는 우리가 분단 체제 속에서 나름의 자주국방으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코리안 리스크가 지금은 코리안 오퍼튜니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코리아 찬스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이제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방산 무기 체계에 대한 전체를 조정 통제하는 국가기관이 하지만 수출도 요즘 대단히 크게 뉴스에도 자주 나오지만 수출도 많이 하죠. 뭐 K9 자주포가 유럽에 들어가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라든지 K2 전차가 들어간다든지 천무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이 지금 다양한 나라에서 갈등 관계가 있는 나라에 지금 엄청나게 니즈가 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전체 사이즈로 본다면 지금 현재는 전 세계 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7위 정도 하고 있고 짧은 시기 안에 전 세계 5위권 방산 국가로 지금 다시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 방위사업청, 그다음에 각 육해공군, 합참, 그리고 수많은 방산업체들 그리고 그거를 뒤에서 백업해주는 우리 국방 R&D 연구기관들 똘똘 뭉쳐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물론 전 세계가 갈등의 관계가 빨리 없어져야 되겠지만 또 힘의 역학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한 시기 동안 이게 지속될 거라고 예견되어지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나름의 이러한 한 분야가 또 우리 국가의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되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K방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을 해서 저는 사실은 강원도하고 인연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병장교고 그래서 제일 먼저 소대장으로 간데도 저쪽 강원도 양구 제가 백두산 부대를 갔습니다. 거기서 GOP 철책선에서 제가 소대장 생활을 했고 또 중대장은 제가 철원에서 했습니다. 철원에서 또 거기서 이제 중대장 생활을 했고 대대장은 여기 인제에 가시면 그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이라고 있어요. Korea Combat Training Center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즉 뭐냐면 거기에 마일즈 장비라는 대단히 첨단의 장비를 거기에 여단급 2개 부대가 거기에는 전문대항군 여단이라는 북한군 전술로 만들어져 있고 그 관점에서 싸우는 1개 여단이 있고 거기에 한국군 1개 여단이 들어가서 거기서 실제 한 2주간 시나리오도 없이 실제 쌍방간에 그대로 전장이 묘사되는 여의도의 440배가 되는 면적에서 전투를 하게 돼 있는 그런 대단히 훌륭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대에 저는 전문대항군 부대 또 부대장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그걸 했고 그리고 이제 연대장은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수방사에서 연대장을 했는데 제가 군생활 중에 이제 국비유학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부하게 된 게 이제 산업공학인데 그때 산업공학을 석사 때는 이제 미국에서 했고 박사 때는 영국에서 했는데 이 산업공학이라는 과목의 백본이 되는 이 분야가 뭐냐면 OR이라는 분야입니다. Operations Research라는 건데 이거를 직역을 하면 지금 이제 바깥의 산업공학이나 일반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운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Operations Research니까. 그런데 이것이 원래 출발점은 군에서 출발했습니다. 작전 분석이에요. 오퍼레이션스가 작전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공군이 런던을 폭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공군이 이제 도버 해협을 넘어서 폭격하러 쭉 들어오는 거죠. 이때 영국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의 수가 한정돼 있어요. 영국 전역을 커버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다 배치하는 것이 제한된 숫자의 이 레이더를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유럽 대륙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개 들어올 수 있는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디텍트할 수 있을까? 이거는 대단히 수학적인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전쟁 때는 모든 역량이 다 국가 방위를 위해서 집중되니까 캠브리지 대학이라든지 옥스퍼드 대학의 거기에 수학자들, 경제학자들, 통계학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수리적으로 이걸 풀어냈어요. 그래서 그 팀을 Operations Research 팀이라 작전 분석 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효과를 많이 했어요. 다양한 분야에. 뭐 심지어는 연합군이 상륙할 때도, 상륙작전 벌일 때도, 연합군이 가서 독일을 폭격할 때도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나중에 전후에 이게 전후 산업이 부흥될 때 그 방법론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게 산업공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업공학을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다양한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맥시마이즈된 결과를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낼 거냐.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최안의 대안일 거냐. 심지어는 A라는 탱크가 있고 B라는 탱크가 있으면 둘 중에 어느 쪽을 개발하는 것이 비용 대 효과 관점에서 좋겠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군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업무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수리적인 것이 프로그래머되어서 실제 의사결정을 하는 백업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게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이라는 분야예요. MNS라는 분야. 그래서 이 MNS라는 분야에서 또 제가 한동안 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펀더멘탈 기술은 IT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IT 기술이 다분히 프로그램을 코딩해서 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국가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문제들 이런 거에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과학연구소나 그다음에 우리 육해공군의 군에서는 다양한 무기체계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도 검증을 하는 것을 실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모델링식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그거를 시뮬레이션 시간대별로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분석을 하고 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제가 디지털의 분야에서 이거를 밀리터리를 바라보는 실제적인 툴을 또 제가 또 군에서 총괄하게 되었고 그러한 기회가 지금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에서도 근무하게 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동인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결국은 저는 요즘에 능력 있다는 전문가는 뭐냐면요. 대단히 어려운 분야를 대단히 어렵게 분석을 해서 이거를 대단히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이라는 분야는 거기는 워파이터들이 존재하는 곳들이잖아요. 그리고 대단히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전장이라는 환경이 보면 대단히 크리티컬하게 돌아가는 그런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영역이 여기 있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군의 이러한 영역의 클라이언트들, 고객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러 왔는데 그 안에 엔진의 구조 아무리 설명해 주는 분들 그냥 자동차를 사러 온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는 고객 입장에서 느끼는 인식의 포인트들이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이 대단히 저희가 이제 수리 쪽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수리적이고 계량적인 부분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하나의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 클라이언트들한테 어떻게 잘 이해를 시켜야 되나. 이게 군이면 군대로. 그다음에 지금 제가 와 있는 대학에서는 또 디지털 밀리터리라는 영역, 군이라는 영역, 그것도 과학기술 기반의 군이라는 영역, 국방이라는 영역, 이 부분을 이 안에 같이 있는 여러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동료 교수님들, 또 더군다나 이공계, 이 R&D 쪽으로 하시는 분들, 거기에 이 국방의 니즈를 어떻게 잘 매치메이킹 시켜야 될 거냐. 이것도 뭐냐면 국방이라는 대단히 복잡한 영역을 또 R&D적 영역으로 쉽게 투사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참 어렵다라는 걸 느끼시고 그래서는 진정한 전문가는 어려운 부분을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부분을 정말 쉽게 설명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쉽게 접수한 얘기들을 되게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심플하게 접수된 얘기를 주문을 되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그림 그려서 또 현장으로 그 전문가적 영역으로 또 투사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도 이 분야가 참 어려웠던 것 같고 그 분야를 제 스스로도 그 역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70년간 접경 지역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70년간 국방 때문에 사실 강원도가 인고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강원도의 발전이 그 부분에서 또 나름 여러 가지 좀 발전이 저해됐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저는 군 생활을 또 다년간 하고 지금 이렇게 강원대학에서 제가 이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군인들을 좀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인들은 강원도에 대한 애착들이 있습니다. 육해 공군을 다 마찬가지. 우리 강원 지역에 육군의 전투군단들이 있고 함대사령부도 있고 비행단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하다 보면 강원도에서 이 근무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랜 기간 또 근무를 했고,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국방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원도는 하나는 뭐냐면 제2의 고향 같은 면이 있어요. 나의 소중했던 시절의 한 부분이 강원도와 같이 있었다라는 강원도에 대한 애착. 또 하나는 뭐냐면 강원도에 대한 부채의식입니다. 이 부채의식은 뭐냐면 이 국방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국토분단의 상황에서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강원도, 거기에 우리 워파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주둔하고 있고 이러면서 있는 여러 가지 규제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강원 발전에 또 허들이 됐던 건 또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오는 군인들이 생각하는 또 강원 지역에 대한 또 부채의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K방산이 지금 큰 하나의 그 흐름으로 전 세계에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K방산의 이 과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결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막 나오죠. 나오는데 이것이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 국가 방위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희생했던 강원도가 그 결과물들을 나름 향유하는, 공유하는 데 배제되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들을 저희 군인들도 가지고 있고 방산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K방산의 큰 흐름에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다른 지역하고의 차별점은 군부대가 많다는 거, 지형이 척박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분단의 현장에서 우리의 위의 세력과 지금 맞닿아 있다. 그리고 거기에 동해라는 또 대단히 심해로 들어가는 바다를 가지고 있다. 육해 공군이 다 있다. 자, 이렇다면 이게 다른 지역하고 우리 강원 지역하고의 차별성이죠. 그러면서 K방산은 지금 흐름을 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쪽 남쪽 지방에 있는 플랫폼 베이스에 그런 방산하고는 차별성이 있는 강원도 지역에 맞는, 즉 뭐냐면 우리 창원에 있는 플랫폼 베이스, 자주포나 전차나 뭐 이런 거 아니고 사천에 있는 비행기를 직접 제작하고 울산에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군함을 만들고 뭐 그리고 어느 구미 같은 데서 막 전자통신 이런 쪽을 한 그런 것과 차별된 우리만의 강원도형 방위산업. 근데 방위산업이라는 거는 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무기체계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방위산업이죠. 다양한 풀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에서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을 결하고 우리만의 강원도의 지형과 여러 여건에 부합된 그것이 우리의 차별점으로서 다른 지역하고의 우리가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서 만들어진 게 작년도에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우리 강원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춘천시하고 그다음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5개 기관이 만들어서 MOU를 체결했던 강원 방위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게 작년도 킥오프가 되었고 저희 학과는 그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이런 다양한 그 흐름 속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1년여의 시간이 지났는데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아주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 지난 기간의 반은 이 강원도형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와 규정과 시스템을 만드는데
각 기관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만들었고요. 지금 나머지 반의 기관은 그 시스템 안에 어떤 콘텐츠를 강원방위산업이라는 이름 안에 집어넣을 거냐 이런 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강원대학교 안에는 첨단군사과학기술연구소라는 연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강원대학 부설연구소고 교육부 램프연구소예요. 여기는 하는 일이 뭐냐면 국방 R&D 관련한 것들을 연구하는 건데 그중에 큰 한 꼭지가 뭐냐 하면 강원 방위산업 육성을 R&D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가 활동이 크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조례로 작년 11월 달에 강원 방위산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올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방위산업청 예하의 연구소인데 그게 국방벤처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남쪽 지방을 충청도 인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방산 역량이 되는 곳에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센터가 국방벤처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방산 쪽으로 드라이빙할 수 있는 멘토링 코칭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 자금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또 그 혜택들을 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올해 강원도로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되었고 그것도 강원대학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12월 3일 날 강원 국방벤처센터가 강원대학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속 연구원들 3명이 상주하면서 지역 내 방산업체들을 지역 내 기업들을 방위산업 쪽으로 이렇게 드라이빙하는 역할들을 지금 하게 돼요. 이런 큰 또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대학교, 강원연구원에서 같이 의기투합돼서 강원 국방산업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게 매달 지금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달 포럼을 하면서 강원 방위산업 안에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을 건가 이거를 저희가 진화적으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단히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당장 국방벤처센터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다양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강원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방위산업이라는 쪽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하게 해주고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4건 6개 6대 핵심 전략 산업들이 있어요. 바이오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뭐 미래에너지도 있고 모빌리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분야들이 국방 쪽에 다 연결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강원도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미래 강원 발전 종합 전략 차원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 것들을 그 안에 국방 쪽으로 또 연결을 시켜서 갈 수 있는 역할들을 강원 국방벤처센터, 강원대학교 첨단군사과학기술연구소, 그리고 강원 국방산업포럼, 강원 방위산업협의회 이렇게 다 같이 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강원대학교는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와 연구소와 나중에 대학원 과정도 이제 방위산업 쪽에 전문 인력들을 만드는 대학원 과정을 저희가 만들겠지만 요 인재 양성의 부분과 그 다음에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R&D의 부분을 저희는 책임지고 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난 1년 반 동안 지금 강원 방위산업이라는 이 하나의 큰 이 테마가 나름 맨 처음에는 대단히 초기의 출발이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나름의 이 모멘텀과 또 전체 구성원들의 공통된 인식관과 그다음에 노력을 통해서 지금 제도와 규정과 시스템과 콘텐츠들이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서 가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이 사관학교를 다닐 때 저희 연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분도 또 이 수리를 하시는 분이라 수학식으로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은 뭐냐? 이걸 수리적으로 그때 설명을 해요. 성공은 능력 곱하기 기회다. 즉, 이 곱하기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라도 0이 되면 0이죠.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기회가 안 오면 끝. 그런데 기회는 왔는데 능력이 없어도 끝.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나름의 성공이라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야죠. 이 두 개가 딱 맞으면 그 성공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1 곱하기 1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0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둘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기회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능력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능력을 만드는 겁니다. 나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꿈들이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이 여정 속에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성공이라고 한다면 이 성공이라는 것은 능력과 기회의 고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기회의 영역은 이거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영역은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내 인생에 가고자 하는 바람의 방향의 성공적인 어떻게 보면은 운영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나의 능력을 키우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린다면 어느 순간에 그 기회가 나한테 온다면 멋지게 1 곱하기 1이 되어서 1이라는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진인사죠. 내 스스로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이제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 얘기는 저희 학생들한테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가을이라는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여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집을 짓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집을 지어야 됩니다. 나의 이 능력은 뭐로 만들 거냐? 그거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뒤에 좋은 스승도 필요하고 멘토도 필요하고 본인의 다양한 또 노력도 필요하고 이렇게 될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